정부와 여야가 4.1 부동산 종합대책의 세금 면제 기준을 완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지역 부동산업계의 반응 알아봅니다.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독립청사 기공식을 열었습니다. 주변에는 로봇산업 클러스터도 조성될 예정이어서 로봇산업 발전이 기대됩니다. 쌀쌀한 날씨 속에서 오늘 경북 첫 모내기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모내기한 벼는 8월 수확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분권 관련 특별법이 실질적인 지방발전 정책이 부족하다며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2005년에 설립된 경북외국어대학교가 폐쇄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학교 문을 닫기로 내부적으로 결정을 한 겁니다. 학교 재정난 때문인데 최근 교육부에 학교 폐쇄 신청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윤태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05년 글로벌 인재 육성을 목표로 대구시 북구에 문을 연 경북외국어대학교. 지난 14일 이 대학 법인은 긴급 이사회를 열어 학교 폐쇄 안건을 통과시켰고 학교 측은 다음 날 교육부에 정식으로 학교 폐쇄 신청을 했습니다. 4년제 대학이 자진해서 학교 문을 닫기로 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현재는 교직원 인건비 및 기초 운영비도 감당하기 힘들 만큼 학교 운영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재정난 때문에 학교 운영이 곤란해서 그렇게 결정하게 됐습니다. 정원이 600명인데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었고 재학생들도 다른 대학으로 이탈하면서 지금은 학생이 정원의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법인 수익 사업들도 잇따라 폐지되면서 학교 재정이 바닥났고 결국 지난해부터 교수와 교직원들에게 월급도 주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문제는 학생들입니다. 교육부가 학교 폐쇄 결정을 내리게 되면 당장 학생들은 미아 신세로 전락합니다. 학교 측은 교육부와 협의해서 인근의 다른 대학으로 편입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원 외에 특별 편입학 계획을 수립해가지고요. 예, 통상적으로 인근 학교 유사한 학과로 최대한. 하지만 학교 측은 아직 학생들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있어 앞으로 학생과 학부모들의 반발과 동요가 우려됩니다. 또 인근 대학으로의 편입 문제로 지역 대학가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네, 경북외국어대학의 문제는 비슷한 사정에 놓인 다른 대학들에게도 충격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신입생이 줄면서 재정 압박이 심해지고 교육부 지원까지 끊긴 부실 대학들의 퇴출이 도미노처럼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금교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자진 폐쇄한 안동의 건동대학교. 학생 부족으로 재정난을 견디다 못해 개교 20년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최근 대구에 있는 경북외국어대가 교육부에 학교 폐쇄를 신청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문을 닫는 대학이 앞으로 계속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고등학교 졸업생 수가 급격히 줄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 운영이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교육부가 부실 운영으로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으로 지목한 지역의 대학교는 경북외대, 대구외대, 위덕대, 경주대, 경산일대학, 영남외국어대 등 모두 6개에 이릅니다. 정부 재정 지원 제한대학은 경북외대, 경일대, 경주대, 대구외대, 세명대, 위덕대, 동국대 경주캠퍼스, 경산일대학, 대경대, 대구미래대, 서라벌대, 영남외국어대 등 모두 12개로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정부 재정 지원이 끊긴 대학들은 현재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직원들이 임금까지 체불되는 등 재무 상태가 극도로 나빠지고 있습니다. 재정난을 견디지 못한 일부 대학교가 조직적으로 학생 서류를 위조해 국가 보조금을 타냈다가 총장이 징역형을 선고받기까지 했습니다. 교육부는 재정 압박을 통한 부실 대학 퇴출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영어는 못 채우는 대학들이 많아지니까요. 네. 그런데 대학들이 스스로 조정하기 어려우니까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는 거고요. 정부가 부실대학 퇴출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에서 부실대학이 가장 많은 지역대학가에서는 경북외국어대가 본격적인 구조조정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금교신입니다. 정부와 정치권이 양도소득세 면제 기준을 더 완화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에 지역 부동산 업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당장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보도에 신병철 기자입니다.
지난 4일 부동산 종합대책이 나온 이후에도 대구 경북의 아파트 매매 시장에서 가격에 이렇다 할 변화는 없었습니다. 부동산 114 대구 경북지사에 따르면 종합대책이 나온 지난 1일 이후 대구 지역 아파트 거래 가격은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고 경북도 2주 동안 평균 0.09% 오르는 데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정부와 여야가 6억 원 이하 또는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시켜주는 것으로 요건을 완화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이 새로운 변수가 지역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대구의 경우는 상승세가 상당히 둔화가 되면서 올 2분기 일부 어떤 가격 조정이 예상되었지만 이번 대책으로 인해서 어떤 가격 조정 자체가 조금 더 길게 갈 수 있는, 이게 일단 조정 시점이 늦춰질 수 있는.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합의한 대로 양도소득세 면제 범위가 확대되더라도 당분간 시장의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관망세가 두드러져 당장의 시장의 변화로 이어지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특히 대구 경북의 경우 최근 몇 년 새 중소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매매 가격이 25%가량이나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중소형 아파트 거래에는 영향이 거의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이라는 것은 서민들을 부동산으로 유입을 하겠다라는 그 취지가 굉장히 강한데요. 실제로 가격이 너무 높게 책정이 돼 있고 서민들이 세금 무서워서 집을 못 사는 게 아니라 가격 때문에 못 사는 거거든요. 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이 따르고 있지만 지역 부동산 시장의 반응은 미온적인 편입니다. 결국 앞으로 전국적인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형성되느냐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남북권 신공항 범시도민 추진위원회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가 전국 17개 공항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도 부산시가 이와는 별도로 가덕도 우선 타당성 용역을 요구하는 등 억지 주장을 부리고 있다며 밀양과 가덕도 두 곳에 대한 입지 재용역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남북권 신공항 입지 선정을 내년 지방선거 전에 발표해 줄 것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지방분권 개헌 국민행동은 정부와 국회가 추진 중인 지방분권 관련 특별법이 재원 이양 규정이 미약하고 세원 확대와 재정 조정 제도에 관한 방안도 없다면서 시군구 통폐합을 위한 규정으로 전락해 지방자치의 근간도 훼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방분권 추진기구의 구성과 기능이 지나치게 중앙정부 위주로 규정돼 있어 지역 주체들의 참여가 극도로 제한돼 있다며 지역의 발언권을 최대한 높인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계절의 시계가 거꾸로 가는 게 아닌지 착각이 들 만큼 오늘 많이 쌀쌀했는데요. 그래도 계절의 오고 감은 어김이 없는가 봅니다. 오늘 경북에서 첫 모내기가 있었습니다. 이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봄이 오는 들녘 비닐하우스 안 모판에는 파릇파릇 봄 기운을 머금은 채 넓은 논으로 옮겨 심어지길 기다리는 어린 벼가 가득합니다. 모판에 씨를 뿌려 한 달 동안 정성들여 키워온 어린 벼가 이항기로 옮겨지면서 본격적인 모내기가 시작됩니다. 이항기가 지나간 자리에는 어린 벼들이 6줄씩 일렬로 자리를 잡습니다. 귀농한 아들과 함께 올해 첫 모내기에 나선 농부의 마음은 풍년의 기대감으로 벌써부터 설렙니다. 손자같이 키웠는 모인데 이렇게 이제 모를 이양하고 풍년이 되었으면 올해도 더더욱 마음이 굉장히 후련하고 좋겠습니다. 오늘 심은 벼는 조생종인 황금벼로 일반 논보다 모내기가 20일 정도 빠릅니다. 이번에 모내기 한 벼는 추석 한 달 전인 8월 20일쯤에 수확을 할 수 있습니다. 햅쌀 생산이 빨라 가마당 6만 원 정도 비싸게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일반 벼의 모내기는 경북 북부 지역부터 시작해 6월 초순까지 이루어집니다. 지역에서는 고품질 쌀 생산과 재해에 대비해서 적기에 모내기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상북도는 지난 3년 동안 날씨 탓에 쌀 생산량이 계속 줄어든 만큼 올해는 58만 1,000톤으로 지난해보다 3%가량 목표 생산량을 늘려 잡았습니다. MBC 뉴스 이상석입니다. 육중한 싸움소들의 한판 승부를 볼 수 있는 소싸움 축제가 청도에서 시작됐습니다. 냉난방이 되는 동구장에서 날씨와 상관없이 관람할 수 있어 편리하다고 합니다. 도성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700kg에 육박하는 싸움소가 등장하자 경기장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돕니다. 화끈한 머리치기로 경기는 금세 불이 붙고 꿀치기, 흔들어치기, 들치기 등 민속씨름에 버금가는 갖가지 기술이 나올 때마다 관중들의 환호와 환성이 쏟아집니다. 20분 넘게 이어진 팽팽한 기싸움 끝에 한 마리가 혀를 내밀고 돌아서면 승패가 결정납니다. 승자는 더 이상 패자를 쫓지 않습니다. 어디가 모르게 바뀐 감도 있고 말 못하는 짐승이라도 참 서로 이기겠다는 그 욕심. 외국인들에겐 더 큰 흥미를 안겨줍니다. It's great. It's a good experience. It's something different to see here in Korea. I usually stay in Seoul, but to come here and to see this kind of thing is really interesting. 냉난방 시설을 갖춘 돔구장에서 경기를 관람할 수 있어 관광객 유치에 더 탄력이 붙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소싸움 경기를 위한 전용 돔으로 구성되는 것은 12,000석의 좌석인데 대한민국에 청도밖에 없습니다. 매주 토 일요일은 10경기씩 100원에서 10만 원까지 돈을 걸 수 있어 흥미의 요소가 더해졌습니다. 6개 체급 96마리의 싸움소가 출전하는 이번 축제는 오늘 21일 일요일까지 계속됩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생가 보존회 등 14개 숙모단체는 낸실행 일행이 지난 13일 박정희 대통령 생가를 찾아 고양이 인형을 박 대통령 어깨 위에 올리고 오겨사 사진 앞에서 중지를 틀어올린 행위는 고인에 대한 무례이고 숙모단체와 구미시민에 대한 모욕이라며 공개 사과와 사진 삭제를 요구하고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낸실행은 문제가 된 손가락 사진은 유경수 여사가 아니라 무지와 폭력에 물든 세력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트위터를 통해 해명했습니다. 군의군에 따르면 최근 군의군 공무원 48살 김모 씨가 대구시 북구 모 식당에서 업자로부터 현금 수백만 원을 받다가 안전행정부 암행감찰반에 적발됐습니다. 암행감찰반은 또 김 씨의 승용차를 수색해 트렁크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수백만 원의 현금도 발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새 보금자리를 짓습니다. 로봇 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시동을 걸었는데 얼마나 잘 활용할지가 숙제로 남았습니다. 서성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로봇 산업 정책 개발과 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지난 2010년에 설립된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은 그동안 경북대에서 더부살이를 해왔습니다. 이마저도 사무 공간이 전부여서 기술 중심의 기업 지원에는 사실상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신청사가 대구 3공단에 건립됩니다. 창업보육센터는 물론이고 인증과 성능평가를 할 수 있는 시설 등이 들어섭니다. 바로 옆에 로봇산업 클러스터까지 조성해 각종 장비를 갖추면 기업들에게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에서부터 또 시제품 생산하고 또 그거를 시장 테스트하고 그래서 결국은 양산화까지 그 검증, 양산화까지의 검증, 그것까지를 전부 지원할 수 있는. 하지만 기대만큼 해결 과제도 많습니다. 진흥원은 청사와 클러스터에 로봇 관련 기업 50개가 입주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계획이지만 문제는 기업 유치입니다. 국제회의를 유치하고 이름 있는 외국 기업도 끌어들여야 합니다. 첨단 의료 복합단지와 연계도 시켜야 하고 지역의 강점인 IT, 전자, 정밀기계 등과의 결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에도 나서야 합니다. 우리 지역에 현재 기계 금속 업체들이 많이 있는데 이 업체들을 좀 더 전자시키고 고도화시켜서 로봇 기업으로 발전시켜야 되고 산적한 해결 과제를 안고 로봇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의 첫 발걸음이 시작됐습니다. MBC 뉴스 서성훈입니다. 제12회 대구 국제안경전이 오늘 대구 엑스코에서 사흘 동안의 일정으로 개막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지난해 180개 업체보다 많은 국내외 210개 업체와
바이어 800여 명이 참가하고 16,000여 명이 관람할 것으로 업계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 대구는 우리나라 안경 제품의 99%를 생산하고 있는데 2015년까지 20억 달러 수출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영천 경마공원 진입도로 건설 공사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오는 2016년까지 총 사업비 290억 원이 투입되는 이번 공사는 총 연장 1.5km를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이 도로는 주간선도로인 국도 4호선에서 경마공원 입구를 연결하는 지방도 909호선으로 기존 2차로에서 왕복 6차로로 확장되며 마차길과 녹지공간, 자전거 도로 등이 설치됩니다. 경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4일 광역의원 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에 투표 참여 홍보 포스터와 현수막을 내걸고 투표 참여를 호소하는 공문을 보내는 한편 선거지역 초중학생을 통해 가정통신문도 보내 투표 참여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는 24일 선거일에 투표를 할 수 없는 유권자는 별도의 부재자 투표 신고 없이 오는 19일과 20일 읍면 지역에 설치된 부재자 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권리보장 경산지역 시민사회 대책위원회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4년제 대학 환경미화원들의 처우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대책위는 경산지역 대학 환경미화원들은 정년이 보장되지 않고 하루 9시간 근무하고도 7시간의 월급을 받는 등 만성적인 고용불안과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며 경산시청과 대학이 환경미화원 권리보장을 위한 역할을 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대구 남부경찰서는 지난 15일 대구 남구 대명동 주택가에서 지나가던 시민들에게 사제권총을 난사한 혐의로 붙잡힌 39살 석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석 씨의 범행 동기와 사제권총 제작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수사 내용을 보강한 뒤 내일 거주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재신청할 예정입니다. 오늘 오후 3시 반쯤 40살 조모 씨가 10여 미터 높이의 동대구역 선로 위 구조물 난간에 매달려 소동을 벌였습니다. 신고를 받고 경찰과 소방대원이 출동해 설득에 나섰고 1시간여 만에 소동이 끝났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상대로 소동을 벌인 경위와 약물 복용 여부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정부의 보육정책 확대에 따라 노동당국이 어린이집 종사자들에 대한 근로 감독을 하기로 했습니다. 대구 고용노동청은 다음 달 10일까지 대구 경북 지역 어린이집 근로임금 실태를 수시 감독하기로 하고 어린이집 교사들의 근로시간과 최저임금, 체불임금 등을 확인한 뒤 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 조치할 방침입니다. 대구 지역의 어린이집은 1,560여 곳에 이르고 경북에는 2,160여 곳이 있습니다. 지구를 위한 차 없는 거리 대구시민 생명축제가 오는 21일 일요일 반월당 내거리와 대구역 내거리 사이에서 펼쳐집니다. 지구를 살리자, 기후를 보호하자라는 주제로 시민 2,013명이 녹색행동 서약 선포식을 갖고 환경노래 부르기와 그린에너지 체험교실, 태양광 자동차 경주대회, 이색바이크 전시회, 모형자전거 만들기 체험행사 등도 열립니다. 제5회 자전거 대축전 행사도 함께 열리는데 오는 21일 반월당 내거리에서 대구역 내거리 구간은 차량 진입이 전면 통제되고 시내버스도 운행 구간을 바꿔 운행합니다. 경북관광공사는 안동시와 안동문화관광단지의 관리 운영 협약을 맺고 올해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관광단지는 안동시 안동댐 일대 165만 5천여 제곱미터에 5D 원형입체 영상관과 체험 전시관, 특별 전시관 등의 유교랜드와 전천후 식물원, 전망대 등을 갖췄습니다. 관광단지 내 관광호텔과 대중골프장은 이미 운영 중입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